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 소환 과정에서 무효표를 둘러싼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구인 측의 주민 소환 청구 기준일에 대한 법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기준일에 따라 서명이 유효냐 무효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한 것은 지난해 7월 23일입니다. 운동본부 측은 다음 날부터 법적 기간인 120일 동안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 35만 4천여 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선관위의 무효표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청구서 대표자 교부소 배부 시점인 지난해 7월 23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인 2014년 12월 31일 인구수와 주민등록상 거주자에 한해서 유효 서명자로 산정했습니다. 주민소환법 제7조 1항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해당하는 자의 서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를 적용한 겁니다. 하지만 이 조항에 대해 증명서 교부일이 아니라 실제로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준일이 2014년 12월일 경우는 2015년 이후에 경남에 전입한 서명자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주민소환 청구 기준일이 투표 유무를 결정할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구급대로 옮겨진 심장마비 환자가 살아난 비율은 5%가 안 될 정도로 낮은데요. 생존율을 높이려면 구급대원 3명이 함께 움직여야 하지만 경남 지역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여성이 구급차에 태워집니다. 흔들리는 차 안에서 구급대원 한 명은 환자의 가슴을 누르고 옆에 있는 다른 한 명은 제세동기를 이용해 전기 충격을 줍니다. 심장마비를 일으킨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겁니다. 심폐소생술은 병원까지 가는 내내 계속되면서 이 환자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심폐소생술을 하려면 구급차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최소 3명이 필요합니다. 흉부 압박을 하고 그리고 기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정맥류 확보도 하고 의료주도도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데 3명이서 이제 출동을 하게 됨으로써 이게 좀 더 많이 수월해져 가지고 실제로 창원 소방본부가 전체 구급차 24대 가운데 2대를 3인 탑승 구급차로 운영한 결과 심장마비 환자 생존율이 5.9%에서 17.4%로 무려 3배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경남 전체에서 3인 탑승 구급차는 창원 지역 2대가 전부입니다. 이렇다 보니 인근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등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경남의 구급대원 3인 탑승률은 크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여태까지는 2인 3교대를 시행을 해왔고 3인 탑승률은 제로였다는 건 분명하고요. 충원을 하게 되면 또 급여도 지불해야 되니까는 또 임금비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경남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60여 명을 순차적으로 현장에 배치해 3인 구급차 운영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경상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과 연계한 자연산업육성공모에서 융합세라믹 소재 관련 부문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진주혁신도시 한국세라믹기술원, 중소기업 등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응용 제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융합세라믹은 나노와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등의 융합과 복합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가진 소재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김해공항 측은 올해 상반기 이용객이 724만 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42만 명, 2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선 이용객이 391만 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1% 늘었고 국내선도 333만 명이 이용해 17%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김해공항 측은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 이용객이 역대 처음으로 1,5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인해 청정 공기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리산 인근 지자체들이 지리산의 청정 공기를 판매하는 사업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캔 안에 든 공기를 마시는 사람들.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중국 베이징에서는 이런 청정 공기 캔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기 판매가 국내에서도 추진됩니다.
청정 공기를 포집하게 될 장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생식물을 자랑하는 국립공원 1호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계곡의 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피톤치드 농도가 도시공원보다 최대 10배, 음이온은 최대 30배 이상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소나무나 편백나무 등 침략 수립이 잘 조성되어 있고 계곡이나 폭포 등이 많기 때문에 피톤치드 음이온이 많은 것으로 산청구는 투자기업 유치와 관련 특허 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쾌한 공기를 많은 국민들이 찾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하동구는 견본 용기까지 출시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하동에서 발빠르게 나서가지고 이렇게 신선한 공기를 국민 또는 국민들한테 제공하고자 이미 일본과 캐나다,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공기 판매가 시작된 상황.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에 우리나라에서도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가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생선을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리가 번거로운 데다 신경 써서 조리해도 비린내를 없애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한 생선 가공식품이 등장했습니다. 공웅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시를 없앤 고등어살과 고구마에 치즈를 넣어 튀겨낸 고등어 치즈 스틱. 삼치살을 포 떠서 패티를 만들고 각종 채소를 얹은 삼치 햄버거. 고등어 탕수육에 삼치 커틀릿, 고등어 월남쌈과 고등어 어묵탕도 있습니다. 비린내 때문에 생선을 꺼리는 학생들을 위해 개발한 제품들로 일단 맛은 합격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었고 햄버거는 새우버거랑 맛이 비슷해서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국내에서 많이 잡혀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고등어와 삼치를 활용한 가공식품 24가지가 우선 만들어졌습니다. 염도와 산성도를 일정 비율로 조절한 탄산수로 생선을 씻으면 비린내가 없어지는 특허 기술이 활용됐습니다. 비린내를 생성하는 물질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탄산수 나트륨과 구연산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을 해서 탄산가스가 발생하는 탄산수를 제조하는 특허 기술로 비린내를 제거하였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오는 10월까지 초중고등학교에 이 제품을 시범 급식해 학생들의 선호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이 필요한 그런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를 갖다가 공급이 되고 또 어업인들한테는 소득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수가원은 시범 급식을 통해 선호도가 높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제품화해 학교 단체 급식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장맛비가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남해안에 위치한 모습이고요. 빠르게 북상하면서 경남 모든 지역에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비의 양도 꽤 많겠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50에서 100mm, 그 밖의 지역은 최고 7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집중호우와 함께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이 비는 내일 낮부터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이번 주의 경우 목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곤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창원의 아침 기온 24도, 통영은 23도를 가리키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김해 28도, 창원 27도, 거제는 26도로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기온 자체는 크게 오르지 않겠지만 대기 중 습도가 가득해 불쾌지수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 27도, 합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4m로 남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사업자 법정 관리로 중단된 창원시 북면 지계리와 동읍 남산리를 잇는 도로 개설 사업이 3년 만에 재개됩니다. 밀양시가 물놀이 지역을 위험 등급에 따라 분류하고 안전 인력을 채용해 올여름 인명피해 발생을 막기로 했습니다. 합천군이 오는 29일부터 정양 레포츠 공원에서 수중 마라톤을 포함한 색다른 환강 레포츠 축제를 엽니다.
거제시가 지역 발전과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되는 시민상 후보 추천을 이달 30일까지 받습니다. 에어부산은 오늘부터 15일까지 나흘 동안 해외 항공권 초특가 행사에 들어갑니다. 에어부산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오는 10월 30일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 탑승할 수 있는 항공권 초특가 행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초특가 항공권은 17개 국제선 노선에 적용되며 가격은 편도 총액 기준으로 후쿠오카 43,000원, 칭다오 53,000원, 삿포로 73,000원, 세부는 83,000원부터 시작합니다. 김해 지역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체 66곳이 적발됐습니다. 김해시는 상반기 환경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과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업체 등 66곳을 적발해 중대 위법 사항이 확인된 32곳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적발업체는 폐쇄 명령이나 조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김해시는 이달에는 장마철 폐수 배출업소를 특별 단속할 계획입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정보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육감은 어제 간부회의에서 지난달 창원의 한 고등학교가 모의 면접을 하면서 대학 입학사정관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데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대입 정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